지구의 크기 갑니다. 지구의 크기. 여기서 말하는 지구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원둘레도 있을 거고 반지름도 있을 건데 지구 반지름, 지구의 반지름 요거를 이제 구하는 거. 요걸 구하는 거를 이제 배우는데 일단 지구의 달 파트가 소단원이 A, B, C, D, E, F로 6단원으로 나와 있고 사실 방향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2시간으로 좀 쪼개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구의 달 첫 번째 시간 일단 지구의 크기 A부터 달의 크기하고 지구의 자전까지 이렇게 오늘 3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의 크기는 이제 반지름을 구하라고 하는 뭐 그런 단원이라고 보면 되겠는 것인데 일단은 사람이라면 좀 알아놔야 되겠죠. 사람이라면 알아놔야 되겠는데 지구에 사니까 이건 사실 참고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지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으면 지구에 동그랗게 있으면 지구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구 반지름이 얼마냐 그랬을 때 요게 6,400km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옛날에 쟀는 이 반지름 크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보다는 조금 크게 나옵니다. 뭐 외우는 건 아니고 그때 측정했는 거는 7,365km로 지금보다 좀 더 크게 측정했는데 왜 그런 오차가 생겼는지도 공부를 할 거고 일단 저런 거를 재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이런 걸 알려고 그러면은 일단 경도가 뭐고 뭐 위도가 뭐냐 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둥글게 있다 그랬을 때 극지방 이렇게 있고 극지방 뭐 북극이고 뭐 남극 예를 들어서 북극 여기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 부분 이렇게 쭉 했을 때 여기 적도라 그랬을 때 흔히 적도라고 하는 거는 적도 부근은 뭐 0도다 뭐 북극은 뭐 90도 북쪽으로 이제 북이 90도라고 그러고 남쪽으로 90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위도를 말합니다. 위도 이것도 위도 여기도 위도 이것도 위도를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위도는 커봤자 50도라는 결과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쯤이 우리나라라고 칩시다. 우리나라의 이제 그 휴전선 부분을 다른 말로 보통 38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38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38도 위도가 38도인 위치에 우리나라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지구를 딱 절반 잘랐을 때 이제 중심으로부터 지구 중심에서 이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만큼 요렇게 각도가 기울어졌는지 뭐 요런 걸 말하는 건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도라고 하는 건 결국 이렇게 좀 재는 거라 보면 되겠는데 요게 이제 38도면은 위도가 38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북극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90도가 나오니까 요게 이제 위도 90도 적도는 안 되시니까 0이라고 보면 되겠고 남극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90도가 나오니까 이제 위도는 90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요런 거 이제 위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거랑 조금 좀 다른 게 있는데 경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도라고 하는 것도 무슨 이제 그 기본적으로 좀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걸 적도로 일단 그림 좀 그립시다. 근데 반대편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영국에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게 있어요. 그리니치 천문대.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책에는 없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갑시다. 이거는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해가 뜨는 시간이 똑같은 지역들 연결하라고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해가 12시간 차이 나는 곳을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 중심이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를 이제 0도라고 쳤을 때 오른쪽으로 쭉 돌아서 반대편까지 오면은 요게 180도까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재게 되면 마찬가지 이제 그린 천문대를 가지고 있는 요 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그러니까 세로선을 기준으로 왼쪽 하게 되면은 얘들 왼쪽 하나 쭉 돌게 되면은 180도가 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로 방향으로 해가지고 좌우의 각도를 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경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경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동일 경도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똑같은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거,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 것인데, 일단은 뭐 위도랑 경도 개념을 좀 알아야 책에 나와 있는 그 위치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구의 크기를 낸 사람의 이름은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적은 거냐면은 일단 지구를 좀 크게 그림을 그려본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다 그러면 같은 경도상에 두 지점이 있었는데 한 군데는 이렇게 시에네라는 거예요. 시에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자, 요런 지역이 있었다 보면 되겠는 것인데, 이런 걸 하나 발견합니다. 일단은, 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구가 약간 좀 삐뚤어져 있는 건데, 이제 햇빛이 삐뚤어져 들어온다 생각하면은, 특정 날에 CNA 지역에 햇빛이, 뭐, 물건 같은 게 서 있거나, 사람이 서 있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날에 그림자가 안 생긴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림자가 안 생긴다. 그림자가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하루머리 꼭대기 위에 빛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는 것인데, 그 CNA의 우물에 이제 이렇게 햇빛이 태양에 이렇게 쏙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CNA라고 하는 부분하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런 부분하고 약간 좀 경도는 같은데 위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CNA하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거는 일단 동일 경도상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위도가 차이 난다는 거. 뭐 이런 걸 좀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CNA 우물에 빛이 태양이 이렇게 딱 들어오고 뭐 CNA에 있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거의 안 보이는 그런 날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막대를 하나 이렇게 세운다면 막대를. 그러니까 중심으로 여기에 중심이라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막대를 세우게 되면 막대 이렇게 생기죠. 이런 식으로. 얘도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햇빛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가 안 들어올 텐데, 그러면 요 각이라고 하는 거 하고 요 각, 그 다음에 시에네와 알렉산드리 사이 거리라고 하는 거를 재게 되면은 결국은 요 길이를 이제 L이라고 그랬어요. L. D와 L을 세타랑 L을 이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지구 반지름이라고 하는 걸 R이라 그랬을 때 요 한 바퀴 지구를 돌아가는 요 한 바퀴 지구의 한 바퀴 둘레라고 하는 거를 2πr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지구의 그 한 바퀴에 해당하는 각도 360도, 즉 이제 둘레 대 각도라고 하는 거를 호의 길이 대 세타라는 식으로 좀 두게 되면은 결국 요 R 값이라고 하는 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L 값하고 이걸 측정을 해야 되는 건데, 요거는 직접 측정합니다. 이거 직접 측정. 노예를 시켜서. 그러니까 노예가 이제 발에 이제 끈 같은 거 2개 묶고 이제 길이를 딱 정한 다음에 걸음수를 곱하게 되면은 이 거리가 얼마인지를 측정할 수 있죠, 이거는. 그래서 925km 우리 책에 나왔지만은 지금 재보니까 925km 정도 나오더라라고 하는 측정했다 보면 되겠고, 이거는 직접 측정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직접 측정하는? 이건 뭐 지구를 파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직접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림자를 내서
그림자를 이용해서 된다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랑 마찬가지 요거랑 햇빛은 이렇게 평행이 들어올 테니까 이렇게 똑같이 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 요 그림자가 생길 거고 요 그림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 각도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그림자를 이용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억각의 원리를 수학시간에 보여줘요. 억각의 원리. 억각의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것도 세타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니까 결국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도차.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결론적으로 위도차를 구하는 거죠. 위도차. 위도차를 구해서 계산하게 되면 저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외항과 내항의 곱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 각도끼리 모아도 관계없고 뭘 모아도 관계없는 건데 일단은 이걸 그대로 쓴다 그러면 360도 곱하기 L이라고 하는 거 L 그림 합시다. 어차피 L이라고 하는 걸 측정했을 때 925km 나왔으니까 925km 지금 됐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여기는 2파이에다가 곱하기 세타. 세타가 얼마나 됐냐면은 7.2도를 씁니다. 7.2도 이렇게 쟀거든요. 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7.2도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대충 얼마가 나오냐 7,365km로 지금 아까 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6,400km 책에는 6,378 이렇게 좀 나올 텐데 대충 400km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옵니다. 대충 한 15% 정도 차이. 이런 차이가 생긴다고 보면 되겠는데 어쨌거나 뭐 15% 차이라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 생각하던 친구는 그리고 이제 노예가 이제 왕복하면서 잰 것 친구는 상당히 정확히 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게 지구 반지름 크기를 측정하는 원리라고 보면 되겠는데 일단 정리를 좀 하게 되면은 일단은 어떤 가정을 했냐면 가정 첫 번째라고 하는 거는 지구는 완벽한 구라고 하는 이런 가정을 내리는 건데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 오차의 원인입니다. 왜냐면 지구는 실제로 이제 약간 타원인데 타원. 지구는 타원. 그러니까 적도가 약간 부풀어 있는 타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고 일단 뒤에 저 오차가 따로 좀 되겠지만 한 번 더 쓴다고 보면 되겠고 가정 두 번째가 뭐냐면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오케이. 거의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는 오차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워낙 멀리 있고 크기 때문에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평행하게 들어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 1번, 2번이라고 하는 걸 보면 되겠고 책에는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 좀 더 해서 할 말이 뭐냐면은 아까 말했지만은 요 동일 정도상이 있다는 거 두 지점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두 지점이 동일 정도상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냥 동일 정도상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야 뭐 저렇게 말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정 두 개인데 보통 요까지 버틴다 그러면 세 개인데 이거는 좀 참고 삼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리가 나오죠. 원리라고 하는 거는 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첫 번째가 호의 길이가 중심과 크기에 비례한다. 그렇죠. 호의 길이 이거 호의 길이 중심과 크기 비례. 다시 호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과 크기에 비례한다는 건데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지구의 둘레라고 하는 거하고 360도라고 하는 게 대응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그런 원리로 좀 보면 되겠고 원리. 두 번째가 요거 억각의 원리.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억각의 원리로 측정.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 세타라고 하는 거에 결국은 중심각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뭐 그림 원리로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세타값, 여기 나와 있는 925 직접 측정해야 되는 거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접 측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첫 번째가 요게 세타 됐으니까 7.2도 나왔죠. 요거 이런 것들을 좀 측정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호의 길이 요게 925km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게 직접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밑에 계산식이라고 하는 거 밑에 적어놨기 때문에 지금과 약간의 좀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는데, 옛날 사람이 생각한 것 치고는 되게 좀 대단한 생각이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뭐 지금도 재라 그러면 상당히 좀, 지금 재라 그래도 되게 오차가 있을 건데 옛날에 진 것 치고도 상당히 좀 측정이 좀 잘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얼마나 큰가 되게 궁금했을 텐데 한 대충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측정 원리는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2번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 건데, 첫 번째가 두 지점 사이에 거리를 구한 값에 오차가 있을 것이다. 즉 이게 오차의 원인일 수 있다 이거죠. 왜냐면은 925km라고 하는 게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이거는 노예가 걸어서 측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은 두 지점이 동일 경도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사실 동일 경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이거 좀 보탠다 그러면은 두 지점이 제가 좀 더 많은데 동일 경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바꿔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여기쯤 있으면은 CNN은 대충 여기쯤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약간 좀 삐뚤어진 건데요. 이렇게. 삐뚤어다 보니까 동일 경도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거리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보면 되겠고, 책에는 없죠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완전한 구가 아니고 약간은 타원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간 오차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측정했다라고 하는 거 잘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오케이. 그 다음에 달의 크기를 재는 법 이렇게 나오는데, 달의 크기. 자, 갑시다. 달의 크기도 당연히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까 뭐 이런 것들, 세타라든지 L이라고 하는 거 직접 측정한다 그랬죠. 근데 달의 크기를 낼 때도 직접 측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닮은 비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삼각형의 닮은 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방법이 삼각형의 닮은 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이제 종이에다가 구멍 같은 걸 좀 뚫고, 종이에다가 사람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 눈이 이렇게 있다 줍시다. 이렇게. 사람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쌍꺼풀도 그려보고 손수도 그려본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을 뚫은 종이 같은 걸 이렇게 생긴 종이 같은 거죠. 이렇게. 종이 하나 내는 거고, 실제로 다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다리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딱 싹 집어넣게 되면은, 저 구멍 뚫린 종이에 저 다리라고 하는 게 쏙 들어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구멍 크기는 내가 재기 나름이기 때문에 뭐 안 되기 나름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요 구멍 크기라고 하는 거 하고 요걸 이제 D라 그러고, 요 달의 지름
달의 지름. 요걸 라지 D라 그러면 뭐 얘랑 당연히 이제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 사람의 눈과 요 종이 사이 거리. 요걸 L이라 그러면 이건 구멍에 따라 바뀌겠죠. 이거는 구멍이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 좀 크게 되면은 이 종이 좀 앞으로 보여야 되겠고 구멍이 좀 작게 되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D의 크기에 따라서 L이 바뀐다 보면 되겠는 건데 눈과 요 달 사이 거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L 라젤이라고 하면 이것도 되게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요 삼각형 대 저 삼각형 이 삼각형이 두 개 닮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특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뭐 이거는 뭐 같은 것끼리 닮아 관계 없는데 라지 그러니까 달의 지름 대 지구와 달 사이 거리 대 이제 종이의 구멍의 크기 대 여기 사람 눈과 이제 사람의 그 종이의 이제 거리 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 D 값이라고 하는 거는 외향과 내향의 곱이 같다라고 계산을 좀 하게 되면 부모 L 들어가겠죠. 이렇게 L 들어가고 L 곱하기 D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할 수 있는 건데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라지 L 즉 지구와 달의 사이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자료를 통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를 치든 뭐 검색 인지 돌리게 되면은 나오겠죠. 책을 보든 나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건 측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측정할 수가 없죠.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소문책기에 적혀져 있는 거 내 눈과 종이 사이 거리 내 눈 여기 구멍에 지름 요런 거는 직접 측정해. 이거 가까우니까 직접 측정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하면은 달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니까 달의 반지름이라고 지름이라고 하는 거 D값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닮은 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책에. 책에도 일단 측정해야 되는 값 하면서 나와 있는데 구멍의 지름, 종이까지 거리는 측정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 미리 알고 있는 L가 38만 킬로미터라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은 실제로 이제 지구에서 빛을 쏘게 되면은 빛이 여기까지 가는데 한 빛의 속도로 한 1.25초, 1초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게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리인데 그보다 좀 더 길어야 한 10바퀴 정도 돌겠죠. 그럼 길어야 저만큼 간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고 되게 먼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찾아봐야 되는 값이겠고 D 값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는 닮은 비를 이용하는 방법은 저거라고 보면 되겠고 두 번째가 각지름 이용하는 게 있는데 두 번째가 각지름 뭐 시지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볼시자죠. 눈에 보이는 각도를 재는다는 거 보면 되겠는 건데 달의 각지름 그러니까 각지름이라고 하는 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사실 요 각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는 건데 이 원리가 뭐냐면은 이 원리가 어차피 이렇게 하자. 자 이게 달의 이제 공전궤도 공전은 이제 뭐 어디 주위를 돌아가는 걸 공전이라 그러는데 공전궤도라 그러고 여기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지구 위치에 사람 눈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 달이 있겠죠. 달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게 호의 길이인데 호의 길이 이 전체 양 끝이라고 하는 선분 요 선분에 해당하는 이 각도라고 하는 거 요 각도라고 하는 걸 각지름 시지름이라고 그러는 건데 요 측정하면 얼마 나오냐 0.5더라면 되는 거 0.5더라 그러면 이 호의 길이를 거의 뭐로 볼 수 있냐면은 이걸 거의 이제 달의 지름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달의 지름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좀 멀거나 하게 되면은 호의 길이가
이거는 이제 달의 지름. 뭐 이런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마찬가지 이제 사람과 지구와 달 사이 거리라고 하는 건 L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달의 지름이라고 하는 거를 D 이렇게 여기 D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은 공전 궤도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그 호의 길이 D라 그런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각도라고 하는 거랑 360도가 똑같다 그러면 이것도 식을 실을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여기 지우야겠면은 결국은 거의 같다는 거. 그러면 마찬가지 원둘레라고 하는 거, 공전 궤도라고 하는 거는 2파이 그리고 이거는 360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D 이거는 이제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값이죠. 달의 지름 이거 하고 0.5도라고 하는 거는 비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결국은 D 값이라고 하는 거 계산하게 되면 2파이 L 이렇게 쓸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책에는 순서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책에 순서가 이제 세타라고 하는 거하고 저걸 위로 좀 올려놨는데 대충 0.5도 나오면 0.5도 우리 책에도 좀 나와 있지만 세타분의 2파이라는 게 360도라고 되어 있는 건데 뭐 이렇게 해도 D 값은 사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계산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마찬가지 요 L 값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0.5도라고 하는 거는 측정하는 거 측정.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구의 달의 크기, 그러니까 달의 지름이라고 하는 거를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니까 잘 좀 체크를 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닮은 비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각지를 이용하는 것도 있다. 여기 방법이라고 하는 게 닮은 비라든지 각지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잘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오케이.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방향이 많이 좀 헷갈립니다. 방향이 많이 헷갈리는데 자 일단은 전체 파트를 좀 잘 하려고 그러면 하나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전체 기본 내용을 좀 설명한다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발을 딱 자르면은 위쪽은 북반구라 그러죠. 북반구 아래쪽은 남반구라 그러는데 남반구 북반구라 그러는데 보통 설명할 때는 전부 다 북반구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북반구 기준. 왜냐면 북반구가 육지 면적도 넓고 육지 면적이 넓다라고 하는 거는 인구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다 북반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자전이든 공전이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서해에서 돕니다. 대부분 서해에서. 아닌 것도 많은데 이제 있긴 있는데 문제 풀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서해에서 동 그리면 됩니다. 이건 서해에서 동 그리면 되겠고 그리고 서해에서 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똑같은 말이 또 뭐냐면은 이게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서해에서 동이라고 하는 게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하는 걸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고 여기가 북극점이라 칩시다. 여기 북극점이라 친다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북극성이 떴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구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보면 되겠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렇게 돌아간 거죠. 이렇게. 북극점 중심으로 본다 그랬을 때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게 왜 서해에서 동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가 서해 바다 항해고 여기가 동해 바다겠죠?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서해에서 동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서해에서 동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고등학생한테 한번 가르친 적이 있는데 자꾸 막 이상한 소리 하던데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돌아가면 어쨌거나 동해서 성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가까운 지점을 다 있어야 되겠죠. 굳이 이렇게 가가지고 동에서 서가 이것도 반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제 서쪽 동쪽이라 그러면은 반시계면은 서해수동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다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되겠는데 이걸 알아야 이제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 거를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초인데 기초. C가 됩니다. C. 지구의 자전.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스스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지구가 스스로 회전하는 거. 그러니까 태양 주변을 회전하는 건 공전이라 그러는데 스스로 회전하는 거는 자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런 걸 자전이라 그런다고 보면 되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서해에서 동으로 가는 거구나. 서해에서 동으로 가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고 똑같은 말이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차피 하루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죠. 그러니까 360도를 돌아가는데 걸리는 게 24시간이니까 결국 계산을 하게 되면은 1시간당 15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 자전은 가장 기초가 이겁니다. 이거 서해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고 1시간당 15도가 들어간다는 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경도가 15도가 차이 나면은 해 뜨는 시간도 1시간이 차이 납니다. 경도가 30도가 차이 나면은 해 뜨는 시간은 2시간 차이 나고 해 지는 시간도 2시간 차이 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도 지구의 자전 나와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서해수동으로 회전하는 운동이라고 돼 있고 자전 축을 중심으로 도는 거고 스스로 도는 거죠. 시간당 15도씩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는 것인데 뭐 증거랑 이제 그 현상은 좀 다른데 일단 현상을 좀 본다 그러면 현상 소개되는 게 낮과 밤의 반복이죠. 낮과 밤. 근데 낮과 밤의 반복이라고 하는 게 왜 증거가 되진 않냐면 아니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아간다고 해도 설명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돌아간다는 걸로 설명이 안 되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건데 얘는 뭐 태양이 돌아간다 해도 설명되는 거니까 일단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기초는 이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자, 그 위에서 본다 그랬을 때, 뭐 태양이 되게 크겠죠, 태양이 이렇게. 태양은 지구보다 반지름이 109배나 큽니다. 태양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지구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고국점이라고 친다 그러면, 여기가 고국점이라고 친다 그러면, 태양빛은 당연히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평양이 들어오면 이렇게 평양하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지구반은 다 뭐죠? 이렇게 지구의 반대는 밤이죠. 지구의 반은 낮이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기쯤 있다가 반식으로 들면은 12시간은 밤일 수밖에 없고 여기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12시간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추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동시화지면 좀 달라지는 건데 어쨌거나 기초적으로 봤을 때 낮과 밤의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리고 딱 지구의 절반 정도를 항상 밤을 겪고 지구의 절반 정도를 항상 낮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 뭐 그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천추의 일주운동인데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일주운동이라는 용어인데 이 주라고 하는 거는 주기를 말하고 여기 말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를 말하죠. 하루. 그러니까 하루를 주기로 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게 보면 되겠는 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천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별, 달, 태양이죠. 별이라는 태양. 이런 것들이 하루에 어떻게 뜨고 지냐라고 하는 건데 좀 잘못된 애들이 어떤 얘기하냐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아까 말했는 것처럼 그대로 좀 설명해본다 그러면 자 이렇게 딱 칩시다. 여기가 우리나라라고 친다 그러면 이 B급층계 북한을 칩시다. 이렇게 B급층계 북한이라 그러면 태양은 동쪽에서 뜨겠지 당연히 동쪽에서 뜰 거고 자 여기 하게 되면은 동쪽이 뜨겠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12시간 뒤에 B급층계 북한이 여기겠죠. 그러면
그럼 태양이 서쪽에서 이제 질 건데, 그럼 이제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하루 동안이라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그럼 이게 별이든 달이든 태양이든 관계없이 어쨌거나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건 자전 방향은 선행동인데 내 눈으로 보는 다른 주체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돌아간다고 생각 안 하고 나머지들이 움직인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별, 달, 태양이라고 하는 것들의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루 15도쯤 되겠죠, 우리 책에 나오는 게. 그래서 별, 달, 태양 등 전체가 지구상에서 동에서 서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곡폭운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태양이 맨날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집니다. 그리고 별도 마찬가지. 동쪽에서 떠가 서쪽으로 지고, 달도 마찬가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집니다. 이건 당연히. 이게 되게 달도 되고 이게 별도 되겠죠, 이렇게. 그런 것이니까 다이어트하고 일단 정리를 하면 되겠고, 이 밑에 나오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일단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위도 한 38도쯤 살고 있고, 그러기 사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중위도 지방에 산다는 표현을 쓰는데, 중위도 지방. 자, 이게 자전축이라 칩니다, 자전축. 자전축이라 치고, 여기 적도라 그러고, 여기 뭐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떠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별이 떠있겠죠, 이렇게. 물론, 이 북쪽 위쪽에 쭉 있는 요 별이라고 하는 거는 북극성, 요 아래쪽은 뭐 남십자성이라 그러는 건데, 일단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북극지방에 사는 사람은 어차피 요렇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별들이라고 하는 게 지고 뜨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고 뜨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근처에 별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 별이 원래 움직이고 안 움직이처럼 보이겠는데 여기 있는 별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변을 이렇게 그냥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뜨고 진다는 개념이 북극에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예를 들어 적도지방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적도지방에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별들이 다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전부 다 수직으로 떠가지고 수직으로 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직으로 떠가지고 수직으로 지는 것. 그런데 아까 말했던 여기에 뭐 세타 값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중위도 지방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지는 별도 있고 뜨는 별도 있고 안 뜨는 별도 있고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 이 사람들은 모든 별이 다 보이면서 다 뜨고 다 지고, 얘들은 북반구 쪽에 있는 별을 보이는데 하나도 안 지는데 여기는 이제 뜨는 별, 지는 별 다 보인다 생각하면 되겠는 거고, 저걸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반구를 좀 그랬는데, 반구. 자, 우리는 중위도 사니까 중위도를 좀 본다 그러면 이게 반구를 그렸다. 반구. 그림을 그린다 그러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기 중위도의 어느 한 지점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여기가 제주도 남쪽이면 그냥 당연히 제주도, 여기는 좀 북한이겠죠, 북한. 그러면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이면 당연히 이제 내가 제주도를 보고 왼팔을 보게 되면 당연히 왼팔이라고 하는 요즘은 당연히 동해바다겠죠. 동해바다. 그리고 여기 반대 바다가 서해바다 쪽이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아까 말했지만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슬쩍 남쪽으로 갔다 갑니다. 남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동쪽에 떴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남쪽을 거쳐가지고 서쪽으로, 이런 식으로.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동쪽에서 떴다가
남쪽으로 지는 거. 뭐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면 되겠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지만 여기 남반구 이렇게 있으면은 해가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뜨게 되면은 해가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햇빛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여기 빛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 빛이 올라 그러면 이 사람 시각으로는 이렇게 약간 좀 내려다봐야 되겠죠. 그래도 마찬가지 이 사람도 이 빛이라고 하는 걸 약간 좀 여기보다 약간 좀 내려오게 뭐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 위에보다는 살짝 밑으로 내려오게. 그러려 그러면 이렇게 남쪽으로 갔다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해가 정 남쪽에 떠는 걸 우리가 이제 남중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한다고 좀 보면 되겠는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동쪽을 좀 지나가게 돼 이렇게. 그러면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 이쯤에 뭐가 있냐면은 움직이지 않는 별 북극성이 있어요. 북극성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북쪽 하늘을 쳐다보는 거하고 남쪽 하늘을 쳐다보는 게 다 다를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자 책 순서대로 북동남서 북쪽 하늘, 동쪽 하늘, 남쪽 하늘, 서쪽 하늘이라 그러면 일단 북쪽 하늘에는 뭐가 보이냐면은 움직이지 않는 별 여기에 북극성이 보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북쪽을 쳐다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북쪽을 쳐다보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이 동해가 되죠. 동해가. 그러니까 동쪽 하늘이 되겠고 여기 서쪽 하늘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아까 말했지만은 모든 별들은 다 뭐 천체라고 하는 것들의 일주운동은 동에서 서로 지기 때문에 이 동그랗게 움직이는 건 맞는데 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방향, 요 방향으로. 요런 방향으로 가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화살표 나와 있죠? 좀 잘 나와 있는데 저렇게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이면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 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렇게 아까 말한 그림을 좀 그려본다 그러면 이제 북극성 근처에 있는 별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식으로. 그럼 그렇죠. 여기 동해 바다 쪽에 떠서 서해 바다 쪽으로 지는 것처럼 이렇게 도는 건데 여기 쳐다보게 되면 이렇게 반시계로.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된다. 됐죠? 그리고 동해 바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게 뭐냐면 일단 동쪽을 쳐다본다 그러면 오른쪽 위쪽으로 뜨죠. 오른쪽 위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뛴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선만 꺼지든 화살표가 꺼지든 어쨌거나 답은 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쪽으로 뜬다는 게 동해 바다에서 별의 일주운동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남쪽은 쳐다본다 그러면 요렇게 지나가죠. 요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가로 방향으로 가되 약간 우측으로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가로 방향으로 가되 우측으로. 그러니까 책에 있는 색깔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좀 떠서 지나가는 거든 덜 떠서 지나가든 더 낮게 지나가든 어쨌거나 우측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가 나이마다 보고 있으면은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서해 바다를 본다 그러면은 사람 눈이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눈이고 이게 왼쪽 눈이죠. 그러니까 왼쪽 위쪽에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엄청 중요한 거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일주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지구에서는 저렇게 보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일단 정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험에 100% 나온다 보면 되겠고 많이 헷갈려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많이 풀어봐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은 지구의 자전까지.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지구의 공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달의 공전 일식 월식을 한꺼번에 공부하게 되면은 좀 방향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풀고 나서 문제를 풀 건데, 일단 과제는 81쪽은 다 풀고 그 다음에 83쪽 7번까지 풀고, 그리고 저 뒤쪽에 86쪽하고 87쪽은 풀 수 있으니까 풀고,
그리고 89, 그 다음에 90까지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자식 정해준다 그러면 81페이지, 83페이지, 6번까지죠. 7번까지죠. 7번까지. 그리고 86, 87, 그 다음에 89, 90. 요게 이번 시간 과제니까 요거까지 다 하고 오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 지오의 공천하겠습니다.